국내 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인 83세를 기준으로 3명 중 1명 이상에서 암이 발병할 수 있는데요.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렸다는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뭐 보면은 동명이인 어린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지내기가 더 힘들지요. 직장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그 무슨 무릎 같은 게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죠.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존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도 재발을 막고 온전한 완치로 가기 위해선 면역 시스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암세포나 이 손상된 세포를 없애주는 것은 우리의 면역 세포예요. 주로 세포성 면역 또는 체액성 면역도 중요시하지만은 세포성 면역에 주로 역점을 두고서 그 면역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암은 비정상적으로 자란 종양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해야 하는 세포가 악성으로 남아 증식하는 건데요. 빠르게 성장하며 정상 조직으로 침범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돼 신체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몸을 지키는 방어막,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통합 면역 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고 부작용 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 장향모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김부기 씨는 폐암 환자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수술부터 항암 치료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요. 본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뭐 이런 데 가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여기에 오면은 면역 치료, 재활 이제 이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갑상선 암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폐암. 건강검진에서 조기에 발견했지만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기력이 약해지고 호흡이 힘들었는데요. 허리 통증도 심했죠. 도수 치료를 하실 때 허리 각도를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꺾는 거. 내가 의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림프 마사지 아니면 근육 마사지. 다시 말하면 젖산 증가로 인해서 근육이 뭉쳐 있는 거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고주파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 폐암에는 정말 고주파가 효과적이니까 그 어떤 항암제보다도 나는 고주파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항암과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해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아주 심했죠. 부작용이 안 심해서 특히 이제 대사 억제하는 1차적인 면역 항암제를 사용으로 인해서 오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후유 장애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특히 뭐냐면 전신 무력감, 그다음에 호흡곤란, 식사 경구 섭취가 어렵고 오심구토가 심해서 매우 힘들어했고, 그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자주 낮아서 항암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죠. 부작용을 낮추는 치료와 함께 고주파 온열 치료를 시행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높은 열에 약하다는 특징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죠. 그 암세포에만 거의 집중해서 이 신부에 열을 줄 수 있는 것이 고주파의 특정 주파수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우리 사람 몸을 갖다가 대전처럼 생각을 해서 이 음극에서 여기 워터베드 양극판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고주파가 암세포에 집중이 되는데 이제 세포막에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변성이 오게 되면 그 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72시간이 되면은 그 세포가 죽게 돼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걸 한 거예요. 항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한방 치료를 시행합니다.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존의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원래 이분 어깨도 아프시고 엘보도 있으신데 일단은 우선 허리가 좀 그거 하니까 허리만 일단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일반적인 침하고 요거는 이제 전자뜸이에요. 전자뜸이라 해서 이렇게 뭐 열을 올려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붙인 것들은 다 허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사실은 다 치료를 뜸을 놓고 치료를 했다고 침을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은 이 암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상태의 불량으로 이 식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암 자체라고 하는 것이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이 식사를 하지 못하면 TPN이라고 해서 경관 수액제를 처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을 올려서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통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수술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과정도 많았지만 치료를 잘 견딘 스스로가 자랑스러운데요. 이젠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처음 올 때보다 나아지는 거는 여기 뭐 도수 치료 또 면역 치료 이걸 받으니까 뭐 나도 본인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뭐 폐활량이라든가 이런 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걸 갖다가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면역세포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포는 죽도록 되어 있지만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존하는 것이 암세포인데, 이거를 어떤 약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가 괴사를 일으키면 소위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사멸인데 하게 되면은 면역세포가 가서 그거를 오토파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간여되지 않은 암치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암은 남의 일인 줄 알았다는 박나경 씨. 아직도 유방암 선고를 받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열심히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직장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그 무슨 모록 같은 게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하고 이제 유방을 절제했다는 생각에 여자로서의 그 상실감이라든지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때문에 좀 많이 고통스러웠죠. 여성암 1위 유방암. 최근 치료 경과가 좋다곤 하지만 암이 주는 공포는 여전한데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면역 치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심한 피로감과 식욕 부진, 기록 저하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추천도 있고 또 같은 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오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항암제 투여를 하면 그야말로 이 오심구토 때문에 힘들고 또 이 골수 억제로 인해서 잦은 고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림프절 절제로 인해서 이 상지 부종이 오니까 그쪽 사이트에 부종이 옴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시행합니다. 비타민을 혈관으로 투여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죠. 이 비타민C가 소량에서는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지만 영어로는 엔티옥시단트, 그렇지만 대량으로 들어갈 때는 프로옥시단트, 산화제로 작용을 하는데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치료를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만 생각을 하시죠. 그럼 내일 또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요. 특히 유방암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가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병행했을 때 암의 재발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모든 우리 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면역 치료제는 그 본래의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것 이외에 환자가 느끼는 그 여러 재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동시에 다 있어요. 어느 정도 통증을 억제하는 성분도 있고 나른함이나 또는 그 식욕 불량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특정적으로 어느 한 품목이 꼭 그렇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대부분 다 그런 그 성격을 띠는 약제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어깨가 통증이 심하고 팔이 부어서 도수 치료를 림프 도수를 주 2회를 꾸준히 받다 보니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뭐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아무래도 전이 재발의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뭐 식단이나 그다음에 운동 관리 잘 하고 또 본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사도 꾸준하게 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방암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림프 부종입니다. 암의 전이를 막기 위해 림프절을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주 2회 꾸준한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어깨 많이 펴졌다 그죠? 네. 그래도 꾸준하게 정형도수, 림프도수 받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수술로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림프액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고여서 팔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관리가 늦어지면 점차 딱딱해지고 굳어지는데요. 운동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 수술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수 치료를 받는 이유는 이분은 이 수술한 부위의 팔을 움직이는데 여러 문제가 있고 특히 경각통이 심해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깨의 운동 각도를 늘리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통증 때문에 그 통증 치료를 하고 있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주사를 맞으면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고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도 식단과 운동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초반이다 보니까 치료를 여기서 좀 더 완벽하게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잘 하겠습니다. 개인 시간엔 취미인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힘든 시간을 견딘다는 서용재 씨. 불과 1년 전만 해도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배가 굉장히 아프고 구토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구토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도저히 못 견디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그 확인을 해보니까 대장에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CT 촬영하고 결과를 보니까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대장암을 발견했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암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 이후에도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여서 재발 전이를 안 할 것인가? 부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물체에는 암이 잘 안 생깁니다. 심장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도 항암제 투여로 인해서 식사에 어려움, 또 전신무료, 수면장애,
특히 백혈구 수치 저하로 인해서 열이 난다든지 이래서 집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벌써 12차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요.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이 심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다 보니 체중이 빠지는 것도 문제였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병행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굉장히 그 음식물 그 관계인데 음식 냄새가 못 맡겠어요. 그런 게 식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밥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냄새 맡기 어려워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체중도 빠지고 생활하는데도 어려움 생기고 살이 빠지니까 뭐 운동도 하기 힘들고 굉장히 심했었어요. 대체적으로 암 환자에 있어서 체중 감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가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에게 일러 주어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 체중 저하예요. 그래서 체중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몹시 신경을 쓰는데 이 환자도 잠시 경구 섭취 불량으로 인해서 일시 체중 저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주사와 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치료를 시행하면서 식욕도 돌아왔는데요. 암 환자가 줄여야 하는 탄수화물 대신 현미밥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 관계에 대한 불편함은 이제 없으시고 식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으시고 단지 이제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약제 투여에 몰두하고 계시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아주 지금 열심히십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지시대로 고용량 비타민 맞고 암 치료하는 치료제도 그 치료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마음가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 계속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 계속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운동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항암 부작용은 소위 말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 기관에 다 나타나는 것인데 음식 섭취와 관계되는 유장관의 장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면역 저하로 인해서 특히 골수 저하로 인해서 백혈구 저하로 인해서 오는 고열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감염의 위험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생식선의 문제라든지 또는 탈모라든지 이런 것은 미용상의 문제 내지는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로 유장관 계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2년 전 감기 증상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백영식 씨. 몸에서는 병이 급성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아픈 거는 이제 감기처럼 오갖고 이게 이제 감기가 안 뜨지서 이제 병원에 갔더만은 이제 약을 주더라고요. 한 3일 있으면 괜찮아. 또 그래. 그래서 이제 피검사를 했지. 발 때문에 병원에 가고. 그래 피검사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그래 좀 피로 정밀 검사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 때문에 옆에 가니까 거기서 또 정밀 피검사 한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지금 급하다고 큰 병원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가니까 이 부산 말 그대로 급성 림프 백혈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치료를 이제 받았지. 백혈병은 혈액 또는 골수에 종양세포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골수 이식이라고 부르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관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호흡을 열심히 하시고 3발 들을 때 들어 마시고 2발 들을 때 내쉬고 남과 얘기하지 마시고 주로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한 발 들을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미지 세라피를 꼭 하시도록 바랍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처음 이식하고 설사와 피부 가려움증 등의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그때마다 적절한 치료를 하고 감염 관리를 위해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감염 예방에 힘썼습니다. 주로 직접적인 암 치료를 한 후 그 후유 장애로 전신 무력, 식사의 어려움, 수면 장애 여러 가지 이 재반 증상 때문에 오시고, 두 번째는 면역을 길러서 암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개인 생활을 앞으로 추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몸소 익히기 위해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힘도 없고 이제 먹는 음식도 이제 살균식 먹어야 되거든요. 살균식 먹다 보니까 음식도 이제 잘 안 맞고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지. 그래갖고 이제 골수 이식하고 나서 나아졌다는 점은 이제 밥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하고 댕기면서 운동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은 좀 단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영양제도 맞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좀 올라왔죠, 이제. 이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또 골수 이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성공 여부가 판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6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혈액검사 소견상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정상화되는지를 보고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통합의학적인 치료만 하고 그 후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맞춤형 치료를 또 할 겁니다. 이식을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부작용들이 많이 호전되고 기력이 회복됐는데요. 앞으로 좋아진 몸으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까지 하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이제 좀 저녁 때 같이 지금 내가 지금 매니아하고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풀리면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예식도 한 번씩 하고 같이 이제 바람도 좀 쐬하고 이제 좀 여행도 좀 가까운 데 갈 수 있고 이제 또 가족들하고 또 이야기도 좀 자주 하고 그런 게 지금 최고 하고 싶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로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들. 하지만 면역 치료와 함께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데요. 통합 면역 치료로 암세포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통합암 치료를 하는 주 목적은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시네qua non, 절대 불가하게 하는 거예요. 암염병원에 와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죽을 때까지 암은 투병을 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기에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투병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의사의 어떤 맞춤 치료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